아유 회장님 뭐 이래 많이 사왔습니까? 원래 우리 많이 사와요. 이거 하나 더 있다 내자고 열 거리 엮고. 함께 지낸 세월은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5년을 오가다 보니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것들이 상자 안에 가득합니다. 예상은 회장이죠. 난 못돼. 엄마 봐 연습 회장 모르나? 할매 내일 바라고 있어. 지금 마스크 끼고. 마스크 깨가 모르겠는 게 할매. 인제 왔다. 예상 인제 왔다. 난 눈을 회장이야. 예상 그러니까 할매. 아, 예전에 마스크 껴놓으니까 모른다 말이야. 아, 인제 알다니까. 인제 봐 회장이야. 회장이 얼마나 자주 오시는데 그 회장이 모르는 거예요. 문제 뭐 드리노? 올해 95세. 오랜만에 만나 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귀한 손님 왔다며 여기저기 아껴둔 음식을 꺼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요 같이 놓으면 된다. 요. 회장 보고 싶고. 회장 뜻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박필근 할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뵐 때마다 무며 고금하며 하나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전하는 저 인사는 언제나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여름이시다. 아 여름에. 여름. 그까지 너 뛰지. 한 43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너든가 안 올려가요. 어딜 가도 하지 않게. 마실 사람 하나도 없고. 안 죽었어. 정많은 우리 할머니에게 위안부라는 이름을 지운 것은 1943년경. 유복한 가정에서 밭일도 않고 찰밥만 먹었던 할머니는 그날 트럭에 실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고작 16세 말입니다. 지킴산 이름을 개비를 하지. 지키는 사람. 경비 경비. 봐라 엄마 봐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개비를 한다 일본 말로 개비를 그래. 합니까? 개비를 하대. 지키는 사람을 개비를 하나? 그래, 막 다 들리면 죽는다. 죽인단 말. 처음에 나오다 가지도 마고 찌찌개가 가지도 아, 마고. 이제 슬슬 또 기억이 난다가요. 이중 담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중 때문에 돼 있어가 한번 올라가가지고 널쳤는데 한참 동안 널자 그 뿌떨리가 얼마나 막 파짐치 되도록 한번 말이 그렇더라고. 파짐치 되도록 뚫게 맞고 다시 뿌떨려 들어가가지고 밥이고 뭐고 안 줘가지고 그 한 방에 있는 사람이 한 숟가락씩 주는 거 그걸로 때를 끼었다 하더라고. 한 숟가락씩. 그래 그 이세 막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주는 거는 막 똑같다 싶어. 그래가 또 탈출해. 그래가 이제 성공을 했는 거라. 두 번째 만에 성공을 해서. 요래 보니 요만 물렁은 고리 기나 만디다. 고리만 들어가 억지로 억지 기다가 막그 밑에는 막 아무것도 막 뒤양 절바 꽃다니기 절벽이가 그 밑에는. 너들자가 막 물고 뛰고 어여여여여 이렇게 기다가 막 그가 너들자가 막 그때 죽어보냈다. 100년 가까이 살아도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나하나 할머니 몸에 흉터로 변해버린 슬픔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일본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박필거이고 그래. 나이는 95고 다섯고. 띠는 용띠고 용띠고. 해봐라. 이는 용띠고요. 나는 95고 이름은 박필근. 이 프로젝트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에게 전하는 위안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할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현대인들에게 위안부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이 세 글자는 자꾸만 뒤로 밀리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2교포 3세로 살아온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씨. 그녀는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지만 한국인에게도 벅찬 이 주제를 어떻게 보통의 일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사는 분들보다는 조금 문제의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라 할까, 또 그런 차별당한 그 전쟁에서 그런 아픔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이라 할까, 그걸 끊어서는 우리의 삶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서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제일 동포 문제 거기서 그게 우선이었지.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님이라 할까 너무 저한테는 여기도 우리도 지금 힘든데 거기까지 또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뮤지션들 네, 그쵸.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고마워요. 그럼 오늘은 약간 오늘 이야기한 거 조금 더 정리해서 그 다음 연습 날 때 뵐게요. 일본인에게 위안부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악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순아 씨는 음악인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분도 도쿄에 계시고 저희가 촬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다 도쿄에 음악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박필근 할머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고 방법을 고민했고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꽃이라는 게 남아 계신 할머님들에게 주제가처럼 곡을 만들어 드리는 게 그분들에게도 너무 의미가 있고 남아있는 저희들한테도 너무 의미가 있는 작업이어서 너무 기꺼이 너무 기쁘게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성인인 저희들도 그거를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되게 두려울 정도로 위중한 일이고, 그런데 음악이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연결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제 노래가 서도민요를 하는 전효정 씨가 할머니에게 잘 어울리는 곡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의용군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울며 넘뜬 피눈물에 아리랑 고개 한 번 가면 그 시절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길에 부르던 기쁨의 아리랑을 편곡하고 개사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16세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탈출에 성공하고 결국 고된 인생길도 헤쳐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굴곡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기쁨의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 박필근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순아 씨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왔니까? 서울에서요. 서울에서요. 앉으세요. 네네. 나이 95인데. 95인데. 엄청 정정해 보이세요. 장정이 뭐 장정 그릇도 못 걷고 이놈자도 뭐 약도 저 딸 타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 걷고. 나도 젊을 때 나도 땡겼는데. 젊을 때 나도 땡겼는데 이 손 봐라. 이 손 전다 이 해가지고 티 나오던데 허해가 서이 싸니라고. 남편 일찍 죽고 어린 자식 5을 당신 손으로 묻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자식 2, 굶기지 않으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할머니. 봄에는 나물 캐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에는 남의 집 농산일하고 겨울에는 나무하고. 그렇게 할머니의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야기는 눈물과 함께 한 올 한 올 풀리고 있습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으랴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돈 벌다 노래를 해도. 노래만 해도 돈 버리겠다. 아이고. 잘하네. 서울 때 이거저 왔지 그랬어. 그래. 노래를 왔지 그래. 그러니까요. 잘하는 잘 모아니 이거저 오나 그래.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박필근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리십니다. 훨훨 날아다니던 어여쁜 나비 같던 소녀 시절. 그녀의 삶을 꺾은 그날을 어찌 꺼내고 싶을까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그날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미차가 나면 막 탁 두드리고 막 빨리 나오라고 지랄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언제 뭐 옷 벗고 뭐 달리고 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대를 해줘야지. 일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박자 하지요. 해가 지고 나면 일어나지는 못해. 말 안 듣는다고 불러 벌거이 달아가지고 윤비 같은 거 부는 거 새똥가리 그런 데다가 불러 달아갖고 톡 갖다가 쓰시잖아. 생리 때도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리고 모시고가 없어요. 무슨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호사카 유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왜 시작되었으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일본 학생들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중일 전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위안소 소리치가 본격화된 시작은
1937년의 중일 전쟁입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중국 전체에 일본군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가는 데마다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 난징 대학살 중에서 일본군 병사들은 중국의 여성들을 그 성폭행하고요. 그 다음에 살해하는 그러한 만행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일본군의 윗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을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이러한 만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도 위안소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병사들의 그러한 성욕을 해소하고 그렇게 시작된 위안부 강제동원 작전은 당시 조선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묵인 아래 전문업자들이 나서서 일본군에게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거짓으로 넘겼습니다. 해군 병원에서 간호사 그 조수를 한다라든가 혹은 일본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로 간다라든가 그 군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요급을 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위안부로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본인 병사들이 아까 군의관의 이야기도 있고요. 기타 많은 그 병사였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일본에 돌아가서 전쟁 경험을 책에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분명하고도 정확한 진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일본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어로 말이죠. 요새 일본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네네네. 오히려 일본어가 좀 한국말로도 좀 더듬더듬하는데 요새 일본어도 좀 예. 그들은 일본이 과거의 과오를 넘어서 진정한 아시아의 리더가 되길 바라는 그 진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지난 2022년 1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며 문을 열겠습니다. 수요 시위는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시작했습니다. 첫 집회 날 췄지 오늘처럼. 그런데 그때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은 없어. 그래 한 50여 명 모였던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30년 할 건지 모르셨죠? 모르지. 그랬으면 안 했지. 그러니까 오늘 오는 느낌이 참 뭐라 그럴까 참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뿌듯해요. 왜? 우리들이 해결 못한 이 문제를 우리 후배들이 넘겨받아서 이렇게 이 추운 날 이 자리를 지키고 아스팔트에 앉아서 끄떡도 않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뿌듯하고 코로나로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한 할머니들은 영상으로 마음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외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세월 유지해온 이 집회를 취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슬픈 현장입니다. 수요 시위를 둘러싼 반대 시위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법령도 없는데
조선의 민간인 여성을 끌고 가 증거 있어? 증언 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증거가 있대. 내가 증언이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기 바쁜 저들과 일본 정부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수요 시위가 오히려 일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해결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는 건 일본이죠. 일본 정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한 사죄를 한다면 일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국가로 남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겠죠. 이나영 이사장은 박필근 할머니를 꾸준히 만나온 활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알려야 할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으시면서도 또 그거를 어떤 영웅적인 서사로 풀어내지도 않고 근데 일상 속에서 그걸 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극복한 자신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를 만나면 우리 활동가들은 다 치유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일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고 이 운동을 하면서 다친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 박필근 할머니가 가진 고유한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해가 되면 좋겠다. 이나영 이사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활동가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종종 혼자 화투놀이를 하신다는 할머니. 야, 할머니 앞으로 끝내줘. 칫솔, 왜 칫솔? 할머니 옆자리 이 자리가 중요해. 앉아 알았어. 참 잘했네. 저분 제일 잘한다. 네. 할머니 있어. 23, 40, 50. 할머니 있다. 즐거워하시는 할머니의 미소를 따라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약간 차돌 같은 느낌이에요. 조그마시지만 굉장히 단단하시고 할머니가 맨날 나 젊을 적엔 날아다녔다 막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자식에 대한 그런 안쓰러움과 애착과 사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강하게 사셨던 할머니. 많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광복 이후에도 힘든 삶을 이어갑니다. 험한 일 겪었으면 이제라도 편하게 살까 싶었는데 박필근 할머니도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그날의 기억들은 망령들처럼 불쑥불쑥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따뜻하게 색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필요 이상의 묘사입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아픔은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일본 학생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위안부의 내용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저도 저희 애랑 같이 위안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다가 이거를 중간에 조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 못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엄마 아빠 할머니의 사연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동화로 읽혀지길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두운 장면이지만 어둡지 않게
어떻게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이 돼요. 네. 한 달 후 할머니의 이야기가 월평리의 봄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동화 속에서 할머니는 나비에게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듣는 민들레 씨앗이 됩니다. 세상 무엇이라도 꿈꿀 수 있는 작은 씨앗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모든 것이 달랐던 어느 날, 빛도 물도 없는 세계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이제 민들레꽃은 어디든 있거든요. 봄에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모르고 쓱 지나가는데 한 번쯤은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또 그런 내용을 듣고 이제 지나가면서 민들레를 보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할머니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본인이 그런 겪었던 그런 일들이 좀 덜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막 약간 쳐져서 곧 떨어질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민들레 씨앗입니다. 제가 사는 언덕 위에는 이름 없는 풀꽃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바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따뜻한 숨속에는 무당벌레가 지나는 소리,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 별이 뜨고 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까무룩 잠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언덕을 뒤덮었고 먹구름이 몰고 온 검은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자 풀꽃들이 송두리째 뽑히고 나뒹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민들레 씨앗이 세상 곳곳에 퍼져 꽃이 되듯 할머니의 이야기도 우리를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박필근 프로젝트 안에는 3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담은 노래, 왜 위안부는 생겨났으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따뜻한 동화. 이 재료들을 15분짜리 영상에 담아낼 겁니다. 박순아 씨는 일본어 내레이션을 맡아주었습니다. 昼も夜もなく水も光もない。この場所で私は浅い眠りにつきます。いつやってくるかわからない不安な足音。希望がズタズタに引き裂かれたこの場所で私はゆっくりと痩せていきます。 우리는 동화로 마음을 열고 음악으로 다가가고 역사로 설득할 것입니다. 日本軍が包囲する中で、慰安婦になれと言われたためにすでに逃げ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たという状態でした。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박필근 할머니의 사연도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로 진실을 마주하길 당부할 것입니다. どうか忘れないでください。皆さんが日本と韓国の架け橋になってください。過ちに対して謝罪をするということは、誠意のこもった謝罪をするということは、未来へ進むための勇気です。 우리의 진심은 진실을 담아 전해질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 기금은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출범 이후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という状況の中ではもう私が若い世代次の世代に一人一人語りかけていくような運動をするしかないなという思いにとらわれたんですね。それでこの希望の種基金という私が一人に話しかけてその一人が二人に話しかけて二人が4人にっていうふうに身の回りから少しずつ慰安婦問題の本当のこと本当の姿を知らせていくという活動を一からやり直そうと思って作ったのが希望の種基金です。 우리는 위안부에 대해 평소 잘 모르던 일본 학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씨앗 기금은 코로나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민들레 아리랑은 박백은 할머니가 위안소를 탈출해 하염없이 걸어왔던 고달프고 긴 여정을 탄식의 고개를 넘는 민들레 씨앗에 빗대어 만들었습니다. 이 고개를 일본 학생들도 함께 넘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뭐 서양인 이전에 그냥 사람인 거잖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 이것도 상관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뭐가 좋고 안 좋고 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입장이 다르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문제 깊이를 꿰뚫어보고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울며 넘뜬 피눈물에 민들레 씨앗 한 번 가면 소식 없는 탄식의 고개 이불 속에 흐르는 눈물 하는 이 없네 그 눈물을 바람에 실어 보내리
희망씨앗 기금의 도움으로 위안부에 대해 평소 잘 모르던 일본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一万ユットです。久能さんに誘われて今日は来ました。大学3年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神田直樹です。同じく瀬能さん。 일본 교육에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책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意思に反して日本に連れてこられ、鉱山や工場などで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こうした動員は女性にも及び、戦地で働かされた人もいました。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일본 역사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まあいいや。ぜひまずはとにかく見てみましょう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が住んでいる丘には名もなき草花でいっぱいです。私は彼らと一緒に風の息はうとうとと眠りについたりします。16歳だったおばあさんは日本軍によって強制的にトラックに乗せられ慰安所へと連れて行かれました。一言もなく強制的にです。Migliore di città, migliore. Che dirtici. Dirti가 안 올려가요. 어디가 더냐. 맛이 사람만 하다고. 안 죽었어. 地獄のような慰安所で生活しながらおばあさんはお母さんに会いたい一心で脱出を試みますが捕まってしまい 학생들은 저마다의 표정을 지으며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양진자 씨는 이 학생들에게 너무 큰 죄책감을 심어줄까 걱정입니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私本当30年この運動に関わっていて、例えば日本で私と一緒に運動しているような市民の人がハルモニーに会うともう恐縮してごめんなさいとかって初期の頃によく謝るっていうことがよくあっ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ハルモニーたちはなんかかえって困る、あなたに謝ってほしいんじゃないのよって言って、特に若い人なんかが来て謝るともう本当にああいうのやめさせろ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りとか、まあ、政府に謝ってほし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言うのね。今はまだそのご存命の方がいるのでその人に対するちゃんと何か保証とか、何か謝罪、言葉ありましたけどやっていく必要があるんですけど、じゃこれが50年後誰もいなくそのもうご存命の方がいなくなってただの歴史の事実としてなった時にもまだ謝罪、日本は謝罪をとか言われるとちょっとまだ言ってんのかみたいになる気はするので、なんか一つの悲しかった歴史の事実としてちゃんとこう学べる環境を日本にもちゃんとそういう環境ができることは重要なのかなと思いました。学校で知るっていうことがあんまりなかったので、そのニュースとか見てて徴用工問題とか慰安婦問題とかなんかずっと韓国がなんかお金欲しくて言ってるのかなって思ってて、それでなんか国の問題って厄介だ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高校ぐらいの時にそういう戦争とかについて考えてきて、それで慰安婦問題のこともなんとなく知っ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先を知るのが怖いなっていうか、もう今見ても本当につらいっていうかなんかもう絶望の先にもあるっていうか、だから本当に本当に後悔知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なって
どれだけ辛かったんだろうと思って、だから私たちにもなんか戦争責任はあると思うから、ちゃんと国としても謝罪をして保証を生きたいことに保証として行かないといけないし、知っていくことが大切だなと思いました。 오늘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그동안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팩트만 같아져도 한국과 일본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일본 사회 곳곳에 뿌려지길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이미 30년 전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알린 증언 집회에서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슴에 푸른 화를 언제 해야 될지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하는 말은 딱 많이 없어요. 앞으로 저 전장을 해주고 일본 정부에서도 잘못된 건 어디까지 잘못됐다고 말한다리라도 해주시고. 수요시위 1세대 활동가인 김혜원 씨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그날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와서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 복도에 서가지고 창문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할머니 증언을 듣느라고. 그렇게 열기가 뜨겁게 한 2시간 증언 집회를 했을까. 그날 만난 일본인들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60세 후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앞에 납죽 엎드리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죄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처음으로 일본인인 게 부끄럽고 남성인 게 부끄럽습니다. 나 그때 속으로 막 울었지. 이 가해자인 일본 나라에도 이런 양심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30년 동안이나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기나긴 싸움을 지켜온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그녀는 일본 안에서 이 아픔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일본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이 위안부면 어디서 위안부를 만들었으면 일본어는 저거는 서로가 나오면 물에 살아버려요. 그러고 학생들한테 한국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가르치니 이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안부 역사,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이랬구나 하면서 그 학생들이 해결로 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산, 아이 잘한대, 엄마 잘한대. 아이고, 자, 엄마 잘한대. 잘하지 뭐지. 안 죽어서 안다. 나무 한 바람아, 나무. 아이고, 정산이 한 바라 나 뿌리 타고. 아이고, 야그 나무가 왜 이렇게 크나. 대단하지? 춥지는 않지? 안 춥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지는 않다. 아이고, 나무 더위지 못 가나. 이거 보러 그래 많이 온단다, 이 나무 보러. 나 이거 얇고 재라. 이 나무 보래. 몇 년 되면 이 정도 크겠노? 몇천 년 됐을까? 몇천 년? 내가 마치 먹었다. 엄마 몇천 년 안 되는데.
내 나이만큼 무슨 95년밖에 안 돼. 95년만. 아이고 얇고 쟤는 나무 뿔기 밑에 나가 위로 올라온대. 저리 보래. 독살인장만 만도. 평생 처음 봤대.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봅니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말 소리 갖다 다 하니까 말로 다 뭐하니다. 고사가 왜 먹게 하는 고사 말로 다 뭐하니다. 배가 인제도 받고 잡다. 아직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은 겨울입니다. 그래도 꽃피는 따뜻한 봄이 오면 할머니의 바람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민들레 씨앗처럼 말이죠. 이런 귀경하기 처음이라. 작년 처음이다. 첫날만 산적 골짜기에. 처음이지 그래. 젊을지 밥도 못 먹은데다 버려가 미건이라고 먹느라고 옷도 좋은 강아지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들 거 매일 거 들고 기억도 다 먹고 가고 그래가 죽었으면 눈 감고 죽는다. 눈 감고 죽는다. 꽃도 피고 잎도 피는 민들레 씨앗 엎어지고 쫓겨서